찰싹 뺨 맞는 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명의 눈앞에서 100대가 넘는 카메라 앞에서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맞았어요. 신부 어머니 미정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떨렸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하지만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품격을 지키며 그날 35년간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온 한 여자가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실로, 목소리가 아니라 온도로. 이건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무시당한 이들의 반격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미정은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켜지는 순간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어요. 35년을 매일 이 시간에 출근했던 그녀에게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끼는 동작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까지 세며 비누칠을 하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문질렀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와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조리실로 들어서자 커다란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황태해장국과 닭간장 조림이었어요. 미정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75도. 딱 적당했죠.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온도를 기록했어요. 조리 시작 시각, 끝난 시각,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까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갔습니다. 선배님, 마지막 식단표 사진 찍어도 될까요? 후배 조리사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았어요. 좋아요. 근데 사진은 나 말고 식단표만 찍어요. 선배님도 같이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요. 후배 2명이 더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주인공은 밥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후배들은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죠. 식단표 앞에 서서 찍은 사진 속 미정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살짝 떨리는 입가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2 학생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도시락 못 챙겨왔어요. 아침에 엄마가 아파서요. 한 학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국자 더 떠서 그릇에 부었어요. 그리고 반찬통에서 계란말이를 하나 더 집어 올렸죠. 천천히 먹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 사정은 내가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급식이 끝나고 정리를 마친 뒤 미정은 급식실 벽면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식중독 무사고 12년 달성. 미정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부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오후 2시 소규모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께 배운 건 칼질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법이었어요.
어떤 아이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밥을 담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후배들도 하나둘 눈물을 닦기 시작했죠. 송별식이 끝난 뒤 미정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무연고 학생 급식비 익명 기부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미정은 그 봉투를 후배에게 건네며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거 계속 이어가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선배님이 하신 거였어요? 후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짐을 챙겨 나오는 길, 미정은 은퇴 기념으로 받은 난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스 속에는 35년간 함께했던 낡은 국자가 담겨 있었어요. 그 국자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던 미정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녁 무렵 미정은 전주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잔물결을 만들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남편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한 은퇴 여행, 나 혼자라도 가볼게요. 약속했잖아요.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는 거. 미정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웃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는 미정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드디어 은퇴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노는 법 배우자고요. 복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미정은 그 밝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을 일만 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이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뭐하고 놀아요? 일단 수요일마다 하는 문화센터 수업이나 같이 들어볼까요? 꽃꽂이 반이 괜찮던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진 뒤였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었죠. 울퉁불퉁한 글씨로 고마웠어요. 급식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정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작은 따로 있다는 걸. 은퇴 사흘째 아침 미정은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이미 급식실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죠. 8시 남부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로 향했어요. 아줌마, 이거 현금으로 사면 깎아줘요? 옆에서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현금이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미정도 상추와 깻잎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할 때 그녀는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로 할게요. 현금 영수증 꼭 부탁드려요. 아이고, 카드 수수료 나가는데.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드릴 텐데. 상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투명하게 거래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상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중년 여성 한 명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줄 서 있는데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되레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급한데 이것도 못 봐줘요? 요즘 사람들 너무 각박하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국물도 순서대로 부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게 당연하죠. 미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미정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정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죠. 장을 다 보고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미정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급식실 선생님 아니세요? 우리 손주가 선생님 급식 먹고 자랐어요. 아, 그래요?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팥시루떡 한 조각을 덤으로 싸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맛있게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돈 내고 살게요. 아이고, 이런 건 받으세요. 우리 손주 잘 먹여주신 거 생각하면 이것밖에 안 돼요.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이렇게 따뜻함으로 돌아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의 화상 통화였어요.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얼굴이 왜 그래? 프리랜서 프로젝트 마감이 이번 주라서요. 밤새 작업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화면 너머로 귤 껍질을 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밥은 제때 먹고? 먹긴 먹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요. 미정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통화를 끝내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와 일을 동시에 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왜 울어? 엄마 잃어버렸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정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할게. 엄마가 금방 올 거야. 미정은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계속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10분 후 경찰과 아이 엄마가 도착했을 때 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외쳤지만 미정은 손만 흔들며 걸어갔어요. 저녁 무렵 아파트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호텔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미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혹시 박미정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오재만이에요. 예전에 급식 식재료 납품할 때 몇 번 뵀었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재만 씨. 맞다, 기억나요. 여기 사세요? 네, 이 아파트 2층에 살아요. 그때 일 그만두고 지금은 호텔에서 일해요. 그랬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시네요. 오재만은 미정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에 감동한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은 배송기사 취급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집에 들어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미정은 로션을 손에 펴바르며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밥을 담았을까 생각하니 새삼 뭉클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캠핑장에서 카레를 끓이며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맛은 손끝에서 나오고 품격도 손끝에서 나오는 거였어.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었지. 남편은 생전에 그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급하게 만든 밥은 급한 마음이 전해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밥은 따뜻함이 전해진다고. 미정은 앨범을 천천히 넘기다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국자 모양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거였어요. 국자는 밥을 뜨는 도구지만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도구라고 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정은 내일 딸을 만날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녀의 태도와 품격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말 오전 서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밥 먹고 천천히 하자. 하지만 서연은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딸을 바라봤어요. 결혼? 언제부터 사귄 사람인데? 1년 정도 됐어요. 이름은 최도연이고 건설회사 다녀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국을 떠서 딸의 그릇에 부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만나볼까?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엄마, 서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정은 딸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도연이네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특히 어머님이.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일주일 후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도연 어머니 명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견례는 한정식당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집 안격에 맞는 곳으로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한 곳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가정식 식당도 좋고요. 가정식이요? 그건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우리 하객들한테도 체면이 있는데.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정하신 대로 하죠. 상견례 당일 한정식당 룸에 앉은 명숙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명숙이 대화를 주도했죠. 서연 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지방국립대 시각디자인과 나왔습니다. 아, 서울대학은 아니고 도연이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신부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은퇴했고요. 아, 급식실이요.
명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미정을 훑어본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서연 씨 혼수 준비하시려면 목돈이 필요할 텐데.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빚내서 체면 세우는 건 밥짓기랑 달라요. 실속 있게 준비하려고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회피하고 입술만 깨물었죠. 식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청첩장 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연은 심플한 디자인의 시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미니멀하게 하고 싶어요.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싸 보여요. 금박 엠보싱 들어간 걸로 해야죠. 청첩장만 봐도 집안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인쇄비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서연이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정도 돈도 못 내요? 우리 집안 하객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보내요?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첩장은 마음을 전하는 거지 집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부 어머니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명숙의 의견대로 금박 청첩장으로 결정됐어요. 며칠 후 예단과 예물 목록표가 메신저로 왔습니다. 한복, 양복, 금반지 세트, 백화점 상품권까지 항목이 빼곡했어요. 각 항목마다 담당자와 예산이 적혀 있었죠. 미정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거 다 준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 윤미소가 중간에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양쪽 의견을 들었어요. 하객 좌석 배치를 균형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신랑 측과 신부 측 좌석을 비슷하게 나누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명숙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쪽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 쪽으로 좌석을 몰아야 해요. 사진이 휑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윤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플래너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은 방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상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진주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거였죠. 서연아, 이거 가져. 엄마, 이거 엄마가 아끼는 거잖아요. 비싼 건 아니어도 엄마 마음은 제일 비싸. 결혼식 날 달고 가.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회사에서 광고 제안서를 수정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결혼 준비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너무 벅찼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그날 저녁 명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객 명단 사진이었어요. 신랑 측 하객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대학 교수, 회사 임원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신부 측 명단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명숙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하객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신부 측도 맞춰주세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설 것이었어요. 결혼식 이틀 전 웨딩홀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연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이미 명숙과 도연이 와 있었죠. 신랑 입장 동선부터 확인할게요. 웨딩 플래너 윤미소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음향 기사가 신랑 입장 음악을 틀었어요. 조명이 화려하게 켜지며 무대를 비췄죠. 여기서 조명이 이렇게, 음악은 이 타이밍에 크레센도로요. 명숙은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명 각도, 음악 볼륨, 심지어 도연이 걷는 속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신부 입장 동선도 볼까요? 윤미소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향 기사는 한 번만 음악을 틀고 말았어요. 조명도 간단하게만 켜졌죠. 신부 쪽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미정은 이 차이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명숙이 일찍 온 하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정과 서연이 지나가자 명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신부 어머니가 급식실에서 일했대요. 급식. 명숙은 급식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하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흘렸죠.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정은 딸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밥은 제가 퍼요. 35년간 아이들한테 밥을 퍼줬죠. 미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명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체면은 누가 퍼주는 건가요? 돈으로 사는 건가요? 마음으로 싸는 건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어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죠.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기는 없어요.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엄마를 향하지 않고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사과는 하지만 엄마를 말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아기가 없으면 모욕도 괜찮나요?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혼식 전날 아침 웨딩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케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주문한 백합 부케 대신 장미 부케가 잘못 배송됐다고 했죠. 오후에 홀을 방문했을 때 명숙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백합이라고 했잖아요. 당장 바꿔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체? 내일 결혼식인데 교체를 지금 해요? 당신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해요? 미정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원분도 사람인데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책임 문제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숙의 말투에는 계급 의식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직원에게 눈인사를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대기실로 돌아온 서연은 스마트워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심박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20. 평소보다 훨씬 높았죠.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미소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체크리스트 준비했어요. 음향 문제, 하객 응급 상황, 순서 변경 등등이요. 윤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플래너의 꼼꼼함에 감사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프로답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이웃 복례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힘내요. 내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고마워요. 근데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말이 칼 같더라고요.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복례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웨딩홀 로비에 도착한 미정은 화환들을 받습니다. 신랑 측 화환이 로비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반대편 신부 측은 5개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서연이 휴대폰을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SNS 스토리가 떠 있었어요. 누군가 웨딩홀 로비 사진을 올렸는데 해시태그에 재벌혼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죠. 댓글에는 신랑 측 집안을 칭찬하는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연아,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 엄마 미안해요. 내가 좋은 대로 시집 가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해. 미정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 2명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자리가 어디지? 잘 모르겠네. 물어봐야 하나. 미정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신부 측은 계속 소외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본 서연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미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 1시간 전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던 서연이 갑자기 미정을 돌아봤어요. 엄마, 우리 그냥 소박하게 살면 안 될까요? 미정은 딸의 메이크업을 고쳐주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도망가면 후회할 거야. 도연 씨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도연이 엄마가 무서워요. 저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로서 딸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만 참자. 오늘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미정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 참으면 끝날까요? 오늘이 첫 단추라면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가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짓듯 천천히 온도를 맞춰가며 살라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재만이었어요.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물 좀 갖다 드릴까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오재만이 생수병을 건네며 미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힘드시죠? 티가 나나요? 어머님 표정 보면 알죠. 35년간 아이들 밥 지으신 분이 오늘 이렇게 대접받으시면 안 되는데. 미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재만은 의자를 가져와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체면은 사람을 묻고 밥은 사람을 푸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체면 차리려는 사람들은 자기도 갇히고 남도 가둬요. 근데 밥을 나누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남도 편하게 해줘요. 어머님은 후자시잖아요.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재만은 일어서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그가 나간 뒤 미정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을까 맞설까? 지금 참으면 평화로울까 아니면 더 큰 굴욕이 기다릴까? 복도에서 윤미소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좌석표 문제로 신랑 측과 의견이 안 맞아요. 무슨 일인데요? 신부 측 하객 좌석이 앞에서 2줄만 배정됐어요. 신랑 측은 6줄이고요. 미정은 좌석표를 받아봤습니다. 신부 측은 20명 정도가 전부였어요. 신랑 측은 100명이 넘었죠. 제가 균형 있게 배치하자고 했는데 신랑 어머니가 안 된대요. 사진 찍을 때 신랑 측이 많아야 보기 좋다고. 윤미소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쪽 말대로 하세요. 숫자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내 엄마한테 한 말 미안해. 근데 지금은 분위기 망치지 말자. 결혼식 끝나고 얘기해.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엄마 모욕 멈춰줘. 지금 당장. 도연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알았어. 근데 오늘만 참아줘. 하객들 앞에서 문제 생기면 안 돼. 서연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도연이가 엄마 편을 안 들어줘요. 미정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때 미정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등록금이 모자라서 미정은 급식실 일을 마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알게 됐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엄마를 봤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 힘이야.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미정은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결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였어요.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요. 보자기를 풀자 단감과 호두과자가 나왔습니다. 힘든 날엔 단 게 필요해요. 내가 아침에 직접 골랐어. 미정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온기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우리 30년 넘게 이웃인데. 복례는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 2명이 좌석을 찾지 못해 서 있었어요.
우리 자리가 어디래요? 앞쪽에 두 줄밖에 없다던데. 거기 다 찼으면 뒤로 가야 하나 봐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윤미소가 다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분 후면 식이 시작돼요. 준비되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고쳤어요. 검은색 정장에 딸이 선물한 진주 브로치를 달았죠. 엄마, 떨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밥처럼 생각하자. 천천히 끓이는 거야. 급하게 끓이면 타버리잖아. 엄마는 항상 밥으로 비유하네요. 그게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미정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자. 천천히 끓이자.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겠다고. 복도에서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국자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서연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지 시련의 시작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자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곧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죠. 신랑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켜지며 도연을 비췄어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죠. 음악도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 단상에 올랐어요. 신부 입장 차례가 됐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지만 조명은 신랑 때만큼 밝지 않았어요. 차가운 백색 조명이 복도를 비췄죠. 미정은 서연과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디뎠어요. 떨리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걸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정은 정면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을 도연에게 넘겨주는 순간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신부 엄마 옷차림 참 소박하네. 저 브로치 좀 봐. 진주인 것 같은데 작은 거 보니 싸 보여. 미정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를 살짝 만지작거렸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두 집안이 하나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회자는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랑 측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30년간 업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계십니다. 신랑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회사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신부 측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부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없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윤미소가 무대 옆에서 사회자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사회자는 그냥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합창단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축가가 시작됐어요. 두 집안의 영광스러운 만남, 가문의 빛이 되는 이날.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영광, 가문, 빛. 모두 한쪽만을 향한 말들이었죠. 서연은 부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도연은 옆에서 그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미정은 하객들을 살펴봤습니다. 신랑 측은 여유롭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신부 측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좌석 뒤쪽에 선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복례가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삼각대 모드로 설정했어요. 화면이 무대를 향하도록 고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미소는 무대 옆에서 스태프들과 조용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대기실, 무대, 피로 연장의 스태프 위치를 확인했어요.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했죠. 식장 뒤편에서 오재만이 노인 하객 한 분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이 불편해하자 그는 천천히 손을 잡고 자리까지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오재만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객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겼어요.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 절을 했어요. 명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며느리 예쁘네요. 그 말에는 진심보다 형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 절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서연이 미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은 딸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촉촉했어요. 도연도 미정에게 절을 했습니다. 미정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일어나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부족했죠. 서연이 그것을 느꼈는지 살짝 움찔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명숙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섰어요. 미정은 끝쪽으로 밀려났죠.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미정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하객들과의 단체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앞줄을 가득 메웠어요. 신부 측은 뒤편 구석에 몰려 있었죠. 복도로 나온 명숙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었어요. 시선이 미정에게 닿았을 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미정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서연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참아야 했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서연이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정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느꼈어요. 피로 연장 입구에 섰을 때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자 펜던트를 한 번 더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참을성이 곧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것을. 식이 끝나고 피로연 준비 시간, 윤미소가 사진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신부 측 가족 사진 시간을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서요. 신랑 측 단체 사진도 찍어야 하고. 알아요. 근데 신부 어머니가 혼자세요. 친척도 많지 않고요. 그분들께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윤미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5분 더 드릴게요. 윤미소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가족사진 여유 있게 찍으세요. 시간 더 확보했어요.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미정은 윤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휴게 공간에서는 복례가 보온병을 열고 있었습니다. 생강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녀는 종이컵에 차를 따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건넸죠. 좀 드세요. 피곤하실 텐데 이거 마시면 좋아요. 노인 하객 한 분이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 따뜻하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아침에 직접 끓여왔어요. 복례는 미정에게도 컵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생강의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우리 30년 넘게 이웃이잖아.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거지. 복례가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오재만이 신부 측 하객 두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사진 찍고 싶으신데 사진사가 바쁜가 봐요? 네, 우리끼리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네요. 오재만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어디서 찍을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오재만은 부부를 배경이 예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줬죠. 자,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찍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재만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다른 신부 측 하객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그의 도움을 받았죠. 대기실에서 서연의 친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쪽지와 립스틱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아, 이거 받아. 쪽지를 펼치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내 편이야. 힘내. 고마워, 너희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 하나가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오늘 힘들면 우리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달려갈게. 응, 알았어. 서연은 친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들 사이의 조용한 연대가 그 방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피로 연장 주방에서 케이터링 팀장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혹시 박미정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희 팀원 중에 선생님 급식 먹고 자란 애들이 많아요. 다들 선생님 밥이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고맙네요. 저희도 조리 일하는 사람들이라 알아요. 35년간 한 자리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존경합니다.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조리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저희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묵직한 공감이었죠. 피로연이 시작되기 직전 주방 스태프들이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게 공간을 지나가다 그들을 봤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과일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힘드실 텐데.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돼요? 그럼요. 손 다치지 말고 조심히 일하세요. 한 젊은 여직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객 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야 오늘이 잘 끝나는 거잖아요. 미정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스태프들이 작게 감사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윤미소가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엄마도 조리사였어요. 그래요? 네. 호텔 주방에서 30년 일하셨어요. 어머님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서요. 윤미소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하셨거든요. 미정은 윤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소 씨 덕분에 오늘 견딜 수 있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깊은 이해가 흘렀어요. 복도 끝에서 오재만이 미정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큰 소리는 오래 못 가요. 무슨 뜻이에요? 저 신랑 어머니처럼 소리 지르고 으스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혼자 남아요. 진짜 큰 사람은 조용히 오래가는 사람이에요. 오재만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조언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어머님은 이미 큰 사람이세요. 오늘 하루만 더 견디시면 돼요. 오재만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휴게 공간으로 돌아온 복례가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국 끓이는 도중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품만 잘 걷어내면 돼. 거품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사라지잖아. 진짜 국물은 밑에 있어. 복례의 비유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정은 작게 웃었어요. 맞아. 거품은 금방 사라지지.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됐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윤미소, 복례, 오재만, 케이터링 팀장, 서연의 친구들, 스태프들. 이 모든 사람의 작은 온기가 모여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죠. 미정은 국자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 더 견딜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온기가 곧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 그녀의 안전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곧 닥칠 거라는 것을. 피로 연장 문이 열렸습니다. 천장에는 금색 장식이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테이블마다 놓인 유리잔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죠. 백합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입구에 서서 그 화려함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이 과시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에 다가갈 때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영광이에요. 그녀는 하객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몸짓은 우아했어요. 하지만 신부 측 테이블로 올 때는 달랐습니다.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인사는 짧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곧바로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죠. 신부 측 하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샴페인 잔을 나르다 실수로 테이블 끝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몸을 숙여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일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실수를 해요? 당신 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어요.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미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미정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은 안 다쳤죠? 유리 조각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미정은 직원과 함께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명숙이 미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신부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직원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사람이 다치는 게 더 중요하죠. 유리잔은 다시 사면 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떠났어요. 잠시 후 기자 2명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녹음기를 켰어요. 신랑 어머니,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 가문이 좋은 인연을 맺게 됐어요. 신랑 측 가문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저희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가 다시 물었어요. 신부 측 가족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명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빠졌어요. 기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복도에서 도연과 서연이 잠깐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알아. 근데 오늘만 넘기자. 피로연 끝나면 얘기할게. 오늘만? 오늘이 왜 유독 힘든 건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지금 여기서 문제 만들면 더 힘들어져. 하객들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참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명숙의 친구 한 명이 미정 옆을 지나가다 브로치를 봤어요. 어머, 그 브로치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남편이 선물한 거예요. 진주인가 봐요? 크기가 아담하네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브로치를 만지며 답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제게는 소중해요. 그렇군요. 요즘은 큰 보석이 유행인데 말이죠. 여자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미정은 딸의 표정을 보며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오늘만 참으면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뒤쪽 좌석에서 복례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숙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복례는 조용히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충분했죠. 피로 연장 한편에서 한 하객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물들에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죠. 재벌혼사, 품격, 체면, 웨딩.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집안 진짜 대단하네. 근데 신부 쪽은 좀. 양쪽 하객 수 차이 심하다. 댓글의 논조가 조금씩 민감해지고 있었어요. 윤미소는 피로 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플로어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과잉 제지는 하지 마세요. 안전만 챙기면 돼요. 알겠습니다. 윤미소는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통제할 준비는 되어 있었죠. 피로연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랑 측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신부 측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눈치였죠. 미정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장식, 웃는 사람들, 반짝이는 유리잔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과 딸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미정은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죠. 엄마 힘들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명숙이 다시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피로 연장의 공기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국자 펜던트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 참을 시간을 주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명숙이 신랑 신부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샴페인을 몇 잔 마신 듯 붉은 기운이 올라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당당했죠.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명숙은 구석진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어요. 미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죠.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신부 어머니 출신으로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급식실이라니. 우리 하객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앞으로는 모임에 친정어머니 데려오지 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집안 수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명숙과 서연 사이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제 딸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미정을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당사자가 왔네요. 좋아요. 똑똑히 들으세요. 신부 어머니가 급식 조리사 출신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서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주변 하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감히 나한테. 찰싹. 명숙의 손이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뺨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숙을 쳐다봤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복례의 휴대폰 화면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의 얼굴까지 모두 명확했어요. 뒤편 벽에 걸린 시계도 함께 찍혔죠. 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사과하세요. 도연은 명숙이 아니라 서연을 먼저 쳐다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말리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죠.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미소가 급히 다가와 경호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리적 제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안전은 확보하려는 거였죠. 오제만은 놀란 노인 하객 한 분이 넘어질 뻔하자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챙겼어요. 미정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침착했어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서연아, 가자.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엄마를 봤어요. 미정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둘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명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피로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눈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피로 연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결혼식 당일에 저러면 안 되지. 근데 뺨을 때렸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을 지지했고 어떤 이는 명숙을 옹호했어요.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갈등의 축소판이 됐죠. 도연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 내 엄마가 날 때렸는데? 미안해.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돼. 다들 보고 있잖아.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중요해? 사람들 시선이? 나보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서연아. 두 사람은 피로 연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화려한 장식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복례와 윤미소, 오제만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미정과 서연 곁에 섰어요. 피로 연장 안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명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수십 대의 휴대폰이 그 장면을 담은 뒤였어요. 복도 끝에 선 미정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이 엄마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오늘을 시작으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웨딩홀을 나온 미정과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고 미정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죠. 결혼식 하객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늘 일 진짜 충격이었다. 신부 측이 좀 과민 반응 아니야? 과민 반응? 뺨을 때렸는데? 근데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나가는 게 맞나? 선 넘은 건 신랑 어머니지. 폭력은 안 되지. 하객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시간 후 SNS에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찍힌 영상들이었어요. 각도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순간을 담고 있었죠. 명숙이 서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 하지만 곧 다른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측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었어요. 영상이 편집됐대요. 전후 맥락이 빠졌다고. 사적 공간을 무단 촬영하는 게 불법 아닌가요? 신부 측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다던데 명숙 라인의 PR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9시 도연의 사과문 초안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캡처해서 올린 거였어요. 오늘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죄송합니다. 양가 어른들 간의 오해로 인한 것이며 사과문의 주어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상황, 오해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 뿐이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였죠. 미정은 그 사과문을 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때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영상 올렸어. 뭐? 익명으로. 얼굴은 최대한 안 보이게 처리했어. 사실만 담았어. 복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영상에는 명확한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 미정은 복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괜찮겠어? 괜찮아. 누가 뭐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전화를 끊고 10분 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미정 씨죠? 최명숙입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상 당장 내리세요. 제가 올린 게 아닌데요. 누가 올렸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내려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왜 내려야 하죠? 진실? 웃기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편집한 영상이잖아요. 편집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미정 씨, 합의금 줄 수 있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윤미소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팩트체크 문서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타임라인, 정확한 인용문,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후 2시 30분, 본식 시작. 오후 4시 20분, 피로 연장에서 사건 발생. 윤미소는 모든 것을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사실의 정밀화 작업이었어요. 오제만은 웨딩홀 관리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CCTV 영상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제만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확보하려 했어요. 밤 11시 SNS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숙 측 프레임이 강했지만 복례의 영상과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올라오면서 균형이 이동했어요.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신부 어머니 아무 잘못 없었어. 신랑 어머니가 먼저 모욕했고 신부가 반박하니까 때린 거야. 이건 명백한 폭력이지. 댓글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이 미정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죠.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취재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겠어요? 미정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자정이 넘어 웨딩홀 플로어 스태프 2명이 윤미소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증언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오늘 현장에서 다 봤어요. 신랑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고요. 익명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얼굴이나 이름은 공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진실은 말하고 싶어요. 윤미소는 그들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증거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죠. 옆방에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베개를 안고 울고 있었죠. 엄마. 미정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싸울 차례야.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미정은 국자 펜던트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밥처럼 천천히 끓이되 이제는 제대로 끓여야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죠. 서연아, 밥 먹자. 먹기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미정은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죠. 오전 10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미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고장이었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시 모든 영상 및 게시물을 삭제하시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 나와서 경고장을 받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내릴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근데 내리면 안 돼.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 1시 복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 와. 무슨 메시지? 삭제하라고. 고소하겠다고. 무서운 말들이 많아. 복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받기에는 너무 큰 압박이었어요. 복례야, 괜찮아. 내가 가서 같이 있을게. 괜찮아, 언니. 나도 싸울 거야.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 미정은 복례의 용기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윤미소가 미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영상 원본의 해시값을 생성했어요. 해시값이 뭐예요? 영상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이에요. 이걸로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윤미소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타임라인도 분 단위로 고정했어요. 증언자들 연락처도 익명으로 보호하면서 정리했고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진실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윤미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녁 6시 미정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남편의 장례식 사진이 있었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미정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결심했었어요. 여보, 서연이만은 누가 뭐래도 지킬게요. 우리 딸은 당당하게 살게 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7시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와이퍼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미정은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국자, 펜던트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국자가 조명 아래 반짝였죠. 이 펜던트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밥을 나누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였죠. 밥은 나눌수록 따뜻해진다고 했지. 진실도 그럴까?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 9시 미정은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당신이라면 오늘도 우리 편이었겠지.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미정은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었어요. 옳은 일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그게 품격이라고. 알아. 당신 말이 맞아. 나 지금 옳은 일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침묵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밤 10시 서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죠. 미정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서연아, 내일은 엄마가 앞에 설게. 너는 뒤에 있어도 돼. 엄마가 다 막아줄게. 서연은 잠결에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밤 11시 30분, 미정이 막 잠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 김동현입니다. 미정은 잠이 확 깼습니다. 기자님이요? 네. 오늘 일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론에 나선다는 건 더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죠.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세요. 참고로 다른 언론사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 긴 밤이 끝나면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나설 것인가. 미정은 국자 펜던트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 나 할 수 있겠지? 창밖 빗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미정은 용기를 찾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새벽은 곧 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정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영상이 더 많이 퍼져 있었죠. 전주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글이 이제는 전국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어떤 언론사는 이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였죠. 결혼식장 폭행 사건, 체면과 품격의 경계는 제목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전북일보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동현 기자님, 저 박미정입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흘 후에 공식 회견 형태로 하면 안 될까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준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도움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 뒤 명숙 측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허위 영상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죠.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 학교급식 협동조합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이었어요. 미정 씨, 조합으로 와서 회의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협동조합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사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정 씨,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언론에 나서면 조합 이미지에 타격이 와. 우리도 입찰 받아야 하고 거래처도 신경 써야 하잖아. 미정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어요. 우리 조합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곤란해. 학부모들도 민감하게 볼 수 있고.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뭐?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35년간 아이들한테 밥을 지었어요.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죠. 오늘 제가 침묵하면 그건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 씨 마음은 알겠어. 근데 조합 이름은 빼고 개인 자격으로 해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미정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미소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실명은 최대한 피하세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요. 개인 공격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세요. 영상, 증언서, 문자 기록 같은 거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만 담담하게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정은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했습니다. 저녁 6시 미정의 집에 윤미소, 복래, 오재만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료 패키지를 만들어야 해요. 윤미소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임라인, 증언서, 원본 영상 해시가, 좌석표, 내부 메시지 기록.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요? 오재만이 물었습니다. 마스킹 처리해야죠. 얼굴이나 이름은 가리고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복래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할을 나눠볼까? 나는 녹화 담당할게. 휴대폰 2대로 찍을 거야. 저는 출입 통제하겠습니다. 오재만이 말했습니다. 회견장 문 앞에서 질서 유지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요. 저는 자료 배포랑 질의응답 동선 관리할게요. 윤미소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발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게요. 미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윤미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씻고 나온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도 같이 나갈게요. 아니야. 너는 있어도 돼. 아니에요. 나도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은 딸을 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대에는 안 서도 돼. 객석 뒤에서 지켜봐줘.
그것만으로도 엄마한테 힘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돌아간 뒤 미정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전주천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천변을 따라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어요. 국자는 밥을 뜨는 도구지만 진실을 퍼올리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미정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1시간을 걷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국자 펜던트를 목에 걸었어요. 작은 국자가 가슴 위에서 흔들렸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정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세상 앞에 나설 준비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말할 내용을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죠. 회견 전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박미정입니다. 전북 학교급식협동조합 대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35년간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반복했어요. 회견 당일 아침 8시,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검정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품이 있었죠. 작은 진주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서연이 준 그 브로치였어요. 엄마 예뻐요. 서연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아줬어요. 같이 가자. 네.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테이블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 윤미소가 이미 와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씩 확인했어요. 좌석 배치 확인, 카메라 세대 위치 확인, 음향 믹서 작동 확인. 윤미소는 꼼꼼했습니다. 현관명부도 준비했어요. 등록하신 기자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신분증 확인하고요. 복례가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고정, 하나는 내가 들고 찍을게. 배터리도 예비로 3개 챙겼어. 오제만은 출입구에 섰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질서 유지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시 기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북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JTBC, KBS 전주방송 총국, 주요 언론사들이었어요. 미정은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이 밀려왔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어머님, 물 드실래요? 윤미소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한 모금 마셨어요. 떨리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윤미소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11시 30분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USB 스틱 10개, 클라우드 링크가 인쇄된 종이, 프린트된 자료집, 3가지 형태로 준비했어요. 접근성을 최대한 높였어요. 누구든 자료를 볼 수 있게요. 윤미소가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역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혹시 외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어 통역사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였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예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윤미소의 설명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11시 50분, 윤미소가 진행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고 어머님이 발표하세요.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질의응답 20분.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 총 40분 예상이에요.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면요? 제가 중간에서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윤미소는 침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은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큰 스크린, 고급 음향 시설, 모든 게 웅장했어요. 우리 회견이 먼저 시작해요. 12시 정각에 명숙의 비서가 말했습니다. 신부 측은요? 12시 30분이래요. 시청 브리핑룸에서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청 브리핑룸? 초라하네. 프레임 전쟁의 이중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시 10분 미정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옷매를 고치고 브로치가 잘 달렸는지 확인했어요. 서연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가 손을 흔들며 응원했어요. 언니, 우리가 다 응원해. 오재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크게 가세요. 그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12시 20분, 윤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손바닥에 작은 글씨로 온도라고 적었습니다. 볼펜으로 작게요. 그리고 주먹을 힘주어 쥐었어요. 온도, 밥의 온도, 사람의 온도.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국자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국자가 손끝에 닿았죠. 남편이 준 이 펜던트가 오늘 그녀와 함께할 거였어요. 여보, 지켜봐줘. 미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브리핑룸까지 20m 긴 복도였어요. 미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브리핑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도 들렸죠. 윤미소가 미정을 보며 눈인사했습니다. 준비됐냐는 눈빛이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죠. 그녀는 마이크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저는 박미정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전북학교급식협동조합 대표입니다. 35년간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준비한 원고를 봤어요.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체면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 배경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로도 용납될 수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말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윤미소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분 단위로 정리된 사건 흐름이었죠.
오후 2시 결혼식 시작. 오후 4시 20분 피로 연장에서 사건 발생. 미정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증언서도 보여줬어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려진 상태였죠.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웨딩홀 스태프 하객들. 그분들의 증언이 여기 있어요. 좌석표도 화면에 띄웠습니다. 신랑 측은 150명, 신부 측은 25명이었습니다. 좌석 배치도 앞에서 2줄과 6줄로 차이가 났어요. 숫자가 주는 압박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원본 영상의 해시값도 공개합니다. 편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미정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구조적 의혹이 있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체크리스트만 보여줬죠. 이해상충 가능성, 담합 의심 사례, 특정 업체 편중 현상.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정 짓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멈췄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상대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저는 사실로만 말했어요.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아이들 밥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누군가 상처받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미정의 대답은 예상을 뒤엎었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밥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싶으세요? 사과는 자발적이어야 의미가 있어요. 강요해서 받는 사과는 진심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견은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죠. 오직 사실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의 회견장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습니다. 전후 맥락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폭행은 없었다는 건가요?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대답은 모순투성이었어요. 변명처럼 들렸죠. 신부 측에서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그건 사적인 대화라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명숙의 회견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기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미정의 회견이 끝난 직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품격 있는 대응이다.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명숙 측 회견과 비교되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녁 6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회, 조리사 노조, 청소년 인권단체, 연대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박미정 대표를 지지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 수사기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참고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수사나 체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거였죠. 밤 9시 도연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해. 나 회사에 사직서 냈어. 엄마랑 떨어져서 살려고. 서연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선택이야. 엄마는 뭘 해도 지지할게.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밀려왔죠. 복례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윤미소와 오재만도 함께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윤미소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오늘은 일단 한 걸음 뗐어. 그걸로 충분해. 미정은 국자 펜던트를 만지며 창밖을 봤습니다. 전주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였어요. 1년 후 봄, 전주시 덕진구의 작은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급식 재단이었어요. 건물 앞에 현판을 꺼는 날 날씨가 화창했죠. 현판에는 간단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밥. 그게 전부였어요. 오전 11시 소규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축하 화환은 없었어요. 대신 작은 현악 삼중주 팀이 조용한 음악을 연주했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30명 정도. 그동안 미정을 도왔던 사람들, 지역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었어요. 미정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현판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재단이 바라는 전부예요. 짧은 인사말이었습니다. 박수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오후 1시 첫 무료급식의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죠. 황태국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메뉴판이 입구에 걸렸습니다. 황태국, 닭간장 조림, 도라지 무침, 잡곡밥. 옆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첫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조금 주춤거리며 들어왔죠. 어서 와. 배고팠지?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앉아. 곧 밥 줄게. 미정은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그리고 밥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미정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간 봐온 그 미소였어요. 복례가 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자원봉사자였어요. 오늘 국물 지내요. 마음도 진하게 드세요.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어요. 복례의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만 웃음으로 감췄죠. 주방 뒤편에서 오재만이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안내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마지막까지 불이 꺼졌는지 점검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한 아이가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오재만은 허리를 숙여 답했어요. 천천히 가. 조심해서.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벽면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윤미소의 공정 웨딩 컨설팅 캠페인 기사였죠. 갑질 없는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사진 속 윤미소는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봉사했어요. 평일에는 광고회사에서 일했죠. 얼마 전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 많이 왔어요? 응, 15명 정도. 다들 잘 먹었어.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딸은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행복해요? 응,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명숙과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죠. 미정은 그들을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아이가 나갔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미정은 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고요했습니다. 한 아이가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줌마, 배고파요. 그래. 그럼 밥 먹자. 미정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담았어요.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은 나눌수록 따뜻해져. 알지? 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엄마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목에 걸린 국자 펜던트가 삐뚤어진 걸 발견했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고쳐줬죠. 엄마, 이거 바로 해야죠.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저녁 6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주방을 점검했어요. 가스밸브, 환풍기, 냉장고 문. 하나씩 확인했죠. 조리대 위에는 내일을 위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미정은 국자를 들고 한 번 더 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따뜻한 증기가 얼굴을 감쌌죠. 카메라가 천천히 국밥 위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줌아웃됐죠. 미정의 얼굴, 서연의 미소, 복례와 오재만의 뒷모습, 깨끗한 주방, 정돈된 홀. 모든 것이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품격은 온도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